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세생활건강재단에서 법정 업무 교육만 전담해서 맡고 있는 강사 양지승이라고 하고요. 오늘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후원사 홍보, 우리 TV 속에 광고 좀 이렇게 나오듯이 마지막 얘기 말미에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10분도 안 할 건데 그냥 연세대학교 홍보를 잠깐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 아버님이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셔가지고 지혜지자 이열승자인데 양이 짐승인데 미음자 빼면 제 이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발음하는 거 1번부터 4, 5분까지인데 총 1시간씩 1년에 한 번씩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 만든 복음교육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시간씩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2월달에 받으셨는데 아마 또 한 번 더 하시는 것 같고 심폐소생술 원인을 알려드리고 기술을 알려드리고 관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전 염증 독소라는 것은 엄마 모유 수유가 끝나고 이유식으로 바뀌는 시점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누구나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몸 안에 혈관 안에는 혈전 노폐물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노폐물이 쌓여서 혈전이 쌓여 있으면 통로가 좁아져 있으니까 혈압도 상승할 것이고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가 높으니까 당뇨나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20대는 아주 깨끗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7세, 7세, 5세, 6세, 7세 이런 어른들도 다 혈전이 있고 혈전이 박수를 쳤는데 혈전이 떨어져가지고 몸안을 타고 돌다가 모세혈관, 팔에 있는 모세혈관에 가서 탁 막혀버리면 좀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을 받고 그냥 마르거든요. 또는 그런데 큰 혈전이 만약에 떨어졌다.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한다고 해도 혈전 덩어리가 있는 게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서 막아버릴지 몰라서 그런 건데 혈전 덩어리가 우리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막아버리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거고 뇌에 올라가서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막았는데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유발하는 원인들, 요소는 뭐가 있냐면 혈관 내 염증, 우리 몸 안에는 염증, 독소들이 많이 배포돼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유산균이라는 애들이 그런 염증들과 몸에 안 좋은 것들 같이 싸워주는 면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애들이 유산균을 그래서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력은 보통 집에 있는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뇨, 저희 어머님이 한 20년 정도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당뇨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제 몸속에 30% 정도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발병률을 할 수 있다는 그 발병률 30% 정도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제가 발병하지 않더라도 저희 자녀 다음 세대에 30% 정도는 유전적으로 잠재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버님이 고혈압이나 당뇨 혹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중에 관리를 하시는 건 좋고 건강검진 잘 받으시면 좋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보험도 잘 들어놓길 바라겠습니다. 3번에 음주 흡연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니까 패스하고 매운 음식 그리고 나트륨 많은 짠 음식 같은 경우도 혈전을 유발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다 아실만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를 제가 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제가 친한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4월달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7개월간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자기가 폐암 말기가 딱 걸리니까 그 형이 원래 식당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의사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해준 얘기라서 이 스트레스 부분 설명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 그냥 기본 상식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형이 한 말입니다. 사람 몸에는 누구나 다 암세포가 다 존재한답니다. 근데 그게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는 일, 그 형이 전 재산을 날리고 소송이 걸려서 2년 동안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럴 때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게 바로 나중에 위라 폐로 가가지고 안착이 돼서 대장암, 위암, 폐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자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어지간하면 받지 마시고 아유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지가 얼마나 바쁘면 차에 끼어들겠어 아유 우리 가라 먼저 막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가 중요한 건데 커피가 혈전을 유발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가 아니라 믹스 커피, 프리마 그 프리마가 그렇게 혈전을 만드는 지대한 공헌을 하니까 이왕이면 믹스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냥 아메리카노나 블랙 커피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추측에 빗나가 버리는데 어린아이입니다. 옷을 어린인데
친구들하고 식사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한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식은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저희 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침 8시 반쯤 서울 청량리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12살 중학생 변모부는 학교 가던 길에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남성을 옮기고 상황을 쓰러진 영상 좀 자세히 잘 봐놓으세요. 좀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가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던 남성.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 의식을 잃고 휙 쓰러집니다. 마침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속하게 차를 세웁니다. 저 아마케에서 무섭다고 하는 게 암보다도 의사분들이 무섭다고 하는 게 뭐냐면 1기나 2기나 암이 많이 발병이 되면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완치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말기라 그래도 6개월, 7개월 아직 주변 가족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심내혈관 질환은 여기는 뉴스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사신 분들이고 실제로는 100명당 한 3분 정도밖에 소생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부시부식간에 생을 마감하게 되시기 때문에 암보다도 심내혈관 질환이 더 무섭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 덧없이 그냥 가시기 때문에.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19년대 전사조사한 건데 12.7명입니다. 근데 하루에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몇 명쯤 되실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뭐 좀 많게 잡아서 한 50명?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143명입니다. 10분당 한 명씩 돌아가십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내 주변에서 안 일어나고 못 봐서 그렇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북한의 그 위대하셨던 그 김일성 씨도 심근경색을 피하지 못하고 그 돈 많았던 이건희 회장님도 심근경색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이번 기회에 좀 혈관 관리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나중에 알려주는 거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소생을 했는데 이렇게 반신불수 어느 장의 효정에 가수 방시일 씨처럼 가족들한테도 같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종규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로 얼마 전까지 이 손으로 복잡한 IT 기술을 다뤘다. 안타까운 그러니까 피부장애 어느 장애 이런 반신불수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은 뭐냐면 사람이 의식으로 있고 심정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일 때 4분이 지나버리면 소생률이 1분당 10%씩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뇌세포가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혈류가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이 되기 전에 그 전에 꼭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영상인데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강사. 아이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건 처음 나연이가 쓰러진 후 1분 가까이 흘렀을 때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응급처치 이게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저렇게 애가 쓰러졌다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제일 첫 번째 정형외과에서 처음 심폐소생술을 제가 이거 하는 거라고 하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이게 최종원 연세대학 교수님 만든 치약인데 야 이거 하나 쓰세요 그냥 그래서 한뭐 들을 게 없나 뭐 차에 쳐다봐서 치약이 하나 있고 비싼 겁니다 119 신고를 해야지 왜 애를 병원에 데리고 달려가냐고 애가 119 신고하면 당연히 운전전화해서 화장실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데려가가지고 근데 이게 아빠가 소식을 유치원 듣고 달려갔을 선생님들이 때 잘못했다고 인식을 못해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최선을 다했다. 급해서 병원을 먼저 데리고 갔다. 그거는 응급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응급조치를 배웠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화가 나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니까 심정지라는 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소생률이 10%씩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다 그러면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그 이유는 4분 안에 혈류가 개선되지 않으면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뇌 손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3단계가 있거든요. 깨우기, 알리기, 누르기입니다. 깨우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목격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이분이 술이 취해서 주무시고 계신 건지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심정지가 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의식을 잊고 있으면 가가지고 저기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깨우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를 건들지 말라는 얘기. 아까 제가 그 쓰러지는 영상들 좀 유심히 봐놓으시라고 했던 이유가 손을 짚는다든지 하는 방어작용이 반사작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러지시거든요. 그러면 이 경추 1, 2번에 신경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괜히 얼굴이나 어깨를 건드렸다가 차단돼 버리면 하반신 마비. 가수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는 맞는데 건드려서 하반신 마비공을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건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를 건드냐? 이 쇄골. 이 쇄골에 있는 바깥 부분이 아니라 안쪽 부분. 바깥 부분은 때려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안쪽 부분을 딱 때려보시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안쪽을 때리셔가지고 의식이 있는 문제. 술이 차가 주무시던 분 같으면 짜증내면서 깨어나실 거고 의식이 없으신 분은 아무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쇄골을 때려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리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오늘 제 강의 끝나고 나서 돌아가더라도 다른 거는 다 해주셔도 좋은데 119 신고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치약도 드린 것도 저걸 제일 중요한 거라서 드린 겁니다. 네. 혼자 있을 때는 119 신고를 하시면 영상 전화해서 다 조치에 따라주면 되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시내권에서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저기 안경 낀 남자분 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한 분한테 지정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안 그러고 그냥 공중에다 대고 119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들어가 버리면 다들 시간을 이거 구경하느라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그 딜레이 되는 이유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르기는 유두선을 따라서 정중앙에 심장이 있는 부위니까 여기를 압박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유재석 씨랑 키는 똑같은데 보시면 키는 똑같은데 이 유두선이 이분하고 밑에 한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따라오면 여기가 바로 명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급소를 눌러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밖에 안 되니까 이런 특이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치 제 몸을 가지고 기점을 얘기해드리면 이 명치가 여기 있거든요. 갈라지는데 여기서 손마디 2마디 정도 위 손마디 2마디 정도 위에 여기에 이쪽을 심장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90도 각도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는 하시는 분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각도를 90도를 잡아야지만 그나마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횟수가 1분에 100에서 120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아니고 1초에 1.5에서 2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횟수로 하셔야 되고 깊이는 5에서 6cm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옆에서 사람을 몸을 쳐다봤을 때 누워있을 때 쳐다보시면 여기서 5에서 6cm 3분의 1가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10회 정도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깊이. 그리고 30회를 1세트로 하는 이유가 10회나 20회를 1세트로 하지 않는 이유가 30회를 해야지만 펌핑이 돼서 혈류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30회를 1세트로 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앞에 두고 명치에서 위에 5cm, 6cm 위에 두고 악지를 끼고 그다음에 팔로 이렇게 팔힘으로 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체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왼손잡이면 오른손을 두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밑둥 손바닥의 밑에 있는 부분을 누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90도 각도를 꼭 유지하셔야 되고 깊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깍깍해야지만 이 센서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센서에 불을 보여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않고 빨리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천천히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녹색불 2개가 오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30회를 했잖아요. 1세트.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귀에 있는 솜털, 뺨에 있는 촉각, 눈으로 보는 시각, 손에 있는 촉각 이걸 다 동원하셔가지고 호흡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을 확인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손도 대보고 눈으로도 보고 반응이 없다? 다시 30회. 이걸 언제까지?
평균적으로 앰뷸런스가 시내권에서 7분 30초에서 10분이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구난방되니까 지정해서 안경 쓴 남자분이 좀 119 신고해 주세요 이 말을 하라는 이유가 지정해란 말이 시간이 딜레이되면 안 되니까. 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신다고 해도 3, 4일 정도 몸져 눕게 됩니다. 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면 거의 뭐 영화에 보면 드라마를 보면 뭐 배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교대로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여기 누가 나오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이게 사실은 몸에 딱 와닿거든요. 백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한 분 나와 직접 해봤으면 좋겠는데 막상 나와서 하자니 막 시켜주세요. 여기 가장 이쁜 선생님. 근데 직접 이거 해보시면 네. 진짜 이거 다음에 절대 안 잊어먹어요. 자, 오늘 빨리 태연 쌤. 저요? 가장 이쁜 아니 선생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괜히 부끄러워 하시면 안 되고. 아니에요. 네. 해봐야 돼요. 진짜 이거 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약간 남자분이 대표로 와서 젊으신 남자 나오세요. 아, 남자분 해. 괜히 부끄러워하시는데 괜히 그러지 마시고. 군대에서 나오셔가지고.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군대 갔다 왔죠? 네. 네. 이제 90도 각도로 앉으셔가지고 90도 각도로 자, 배운 대로. 자, 제가 없다 생각하고 배운 그대로 왼쪽 세고를 때려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네. 숫자 셋이요. 8, 9, 셋이요. 11, 12, 13. 빨리. 지금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나면 지금 포함해요. 제가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할 줄 안 돼. 다 예전에 교육 받았대. 이걸 나와서 해보라 그러면 일단 여기 하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여기를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 막 계속 이렇게 맞아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수동하라고 할 때 아까 계속 하고 50분 정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30배 1세트 절대 안 잊어먹게 되죠. 이번에 다른 분들이 이제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건 절대 119 신고만 있지 않아요.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112 사람의 어떤 환자나 아픔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119 이렇게만 딱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아직 뼈가 여물지 않고 장기가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두 손을 했다가는 장기까지 파열돼 버리니까 한 손으로만 하셔야 되고 영유아 같은 경우 손가락이 2개가 아닙니다. 이게 2개가 아니고 중지랑 이쪽에 약지 이렇게 2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거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저기 남자 선생님은 아실나 모르겠지만 해토픽에 예전에 그 아이 그 변기 뽁뽁이로 이렇게 심폐소생술해서 살렸다 이거 해토픽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짧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악지를 깨는 FM인데 이 경찰관님은 AM으로 손가락 2개를 그냥 겹쳐서 하십니다. 이분이 배가 많이 나와서 출렁출렁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압박을 5에서 6cm 정도 가한다는 걸 보시라고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의 한 구유소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전속력으로 뛰어갑니다. 이들은 50대 배달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정도. 저렇게 출렁출렁할 만큼. 그리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그런 상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봤거든요. 20살 때 고등학생 때 해수욕장에 놀러가 여러분 이번에 놀러 가가지고 아가씨나 여학생이 물에 빠지면 내가 보여가지고 마우스 딱 해가지고 생명의 은인이다 이래가지고 사랑의 어떤 로맨스를 꿈꿔보지 않았던 쑥 거짓말 진짜 다 남자들 다 꿈꿔봤어요.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죠. 다 했죠. 저도 했고 다 하죠. 예. 근데 인공호흡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호흡기 질환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없어졌습니다. 흉부 압박의 효과가 더 좋다고 미국 시애틀 응급센터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딱 나왔기 때문에 흉부 압박으로만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여담이지만 촌에서 이제 아들이 비관해가지고 청산가리 먹고 이렇게 음독 시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살린다고 괜히 입댔다가 같이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인공호흡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나 다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하철 같은데 버스 같은데 보면 왜 누가 이렇게 툭툭 건들고 다녀도 다 못 본 척하고 괜히 내가 막 그냥 말지 뭐 내가 왜 굳이 나서서 괜히 뭐 내가 뭐 의입심 강하다고 괜히 오지랖도 아니고 왜 그래 가만히 막 피하시잖아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사람을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다들 기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전에는 일부 소송에 걸려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갈비뼈 부러졌으니까 나 이거 피해 보상해줘.
당신이 피해 똑바로 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당신 피해 보상해줘. 이런 소송이 걸린 적이 있는데 2008년도 12월 달부터 선한 사마리안법이라 그래가지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해드리겠습니다. 네. 갈비뼈가 부러지든 뭐 사망이 이렇게 되든. 근데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잊지 말아 달라고 한 게 뭐였습니까? 119 신고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항이 신고입니다. 그래서 제발 신고만 잊지 말라고. 강남역에서 아가씨가 쓰러져가지고 남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분이 깨셔가지고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랑 예방을 넘어가기 전에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일요일날 전 국민이 보시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발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이 부위를 갖다가 하는데 어디냐면 이 심장에서 펌핑해서 뇌로 보내준 총경동맥이라는 부분인데 이분에 있는 수술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뇌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뇌경색을 유발하는 혈전은 어떤 모습일까? 동맥을 절개하자 커다란 덩어리가 혈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바로 피딱지, 혈전이다. 쉽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뇌졸중이 일으키겠죠. 자그마한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큰 조직이 뇌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치명적인. 이게 지금 이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이유가 혈관이 있으면 설러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분들라서 꽉 막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꽉 막은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토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혈전 덩어리가 막아버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신 거고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는 영상인 거고 응급실에 실려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사 선생님이 스텐트 시술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 철사줄 넣어가지고 뚫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게 유로키나제라는 혈전 용해제를 넣어서 막 해주는데 하여튼 그거 영상은 뭐 제가 뭐 굳이 설명해가지고 제가 저쪽에 없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지금 막 딴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조동상이라는 거는 이 뭐냐면은 이 그 차 같은 경우에 이 경고등이 들어오면 카센터나 뭐 정비소 센터 같은 데 가서 꼭 경고등이 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잖아요. 이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묵지가 아까 총경동맥이라는 부분에 평상시에 뻐근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뭐 열받는 일이 있을 때 부부싸움 하셨거나 막 싸움할 일이 있을 때 심장 펌핑이 막 빨라지면 혈류가 빨라지고 그게 총경동맥 부분을 지나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막혀있다 보니까 뻐근함을 느끼게 막 열받고 막 이러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왼쪽 어깨에 무겁고 통증이 있다는 거는 오른쪽 어깨, 오른쪽 뒷목, 오른쪽 팔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아프신 거고 왼쪽 뒷목은 총경동맥, 왼쪽 어깨랑 왼쪽 팔은 방사통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뻗쳐나가는 이게 혈관이 아프다고 막 막혔다고 알려주는 게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왼쪽 어깨랑 왼쪽 팔로 통증이 갑니다. 그리고 뼈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입을 갖다 이렇게 턱을 갖다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 안 들리시잖아요. 저는 제 귀에는 제 턱이 들렸는데 약간 따각 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리 나시면 조금 막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나이가 52이라 사실 저는 좀 많이 막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나이가 있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많이 막히는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근육 떨림이라는 거는 우리 그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그 인체 신비인데 몸 안에 있는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거든요. 그 12만 킬로에 중에서 제일 가느다란 혈관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다 머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상은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에 안압이 높으면 터져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눈동자에 마찬가지로 눈 위에가 이렇게 딱딱딱딱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텐데 눈 위에가 떨린 거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부족에서 떨리시는 거고 눈 밑에가 떨리는 게 진짜 혈관이 많이 막혔다고 50% 이상 진행된 거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근데 병원을 안 가느냐? 한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피가 끈적끈적한 걸 얘기하는 거고 지방간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간이라는 게가 해독을 해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몸 안에 염증이나 독소가 들어오면 독소라는 애들은 꼭 지방을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지방을 만나면 반갑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방이 조금씩 흡착돼 가지고 간에 가가지고 한 5%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걸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독소들이 들어온 게 그냥 몸 장기 위나 폐나 대장으로 가버리면 위염, 대장염, 폐렴이 되는 거고 그걸 냅둬버리면 위암, 폐암, 대장암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건 치매 전조 증상 같은 현상인데, 제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얘기를 잘 듣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찬장문 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거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발 뒤꿈치의 각질은 평상시의 각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각질들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보니까 왜 이렇게 각질이 많이 생기지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심장에서 제일 멀리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발꿈치인데, 어릴 때는 우리가 발꿈치까지 혈류가 잘 도달하니까 퇴화되지 않아서 각질이 안 생기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시는데 양말 벗겨보면 다 발 뒤꿈치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치끝이 아프고 차한 느낌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아는데, 이 담배를 딱 들어 마셨을 때 명치끝에서 뜨끔하고 이렇게 막히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손발이 차고 쳐지고 잘 붙는 거. 9번, 종아리에 주무시다가 새벽에 2시, 3시, 4시에 막 쥐가 나가지고 깨시는 분들은 하체 쪽에 지금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심장에서 펌핑해가지고 혈류를 보내주면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게, 종아리에서 빵 다시 쳐줘가 다시 올려 보내주거든요. 근데 종아리에서 빵 올려 쳐줬는데 막혀 있으니까 100%가 다 올라오지 못하고 역류를 조금씩 하다 보면 새벽 2시나 3시, 4시 정도에 주무시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10번도 있습니다. 10번이 뭐냐면 프랭크 사인이라고 해서 깃볼 주름이라고 합니다. 깃볼 주름이 뭐냐면, 제가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거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까, 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깃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대각사선으로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혈류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막혀 있는데 파도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꽝꽝꽝 계속 때려주면 여기가 막혀 있더라도 퇴화될 일이 없으니까 주름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려주는데 만약에 혈류가 막혀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때려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주름이 조금 생기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깃볼 주름, 프랭크 사인, 미국에 있는 프랭크라는 의사분이 저걸 발견하셔가지고 프랭크 사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있는데 저는 멀리서 안 보실 텐데, 저도 이쪽 왼쪽 귀에 많아요. 조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아서 제발 관리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방 관리를 하는 건데, 예방 관리를 권원적인 예방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예전에 6월달에 오신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바뀌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 그냥 저 대놓고 얘기하면 내 스타일이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예전에 오셨던 분이 아마 혈전용해제, 천연혈전용해제 청국장 아마 홍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암 한우들이 드시던, 암 한우들이 대사 기능이 안 좋아서 소화를 못 시켜요. 암 환자